이제 자기장에서 움직이는 전하가 받는 자기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힘을 로렌츠 힘이라고 부르는데, 먼저 전기현상의 경우는 어땠냐면, 우리가 전기현상에 대해서 다 이해했다고 하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하가 주위에 만드는 전기장에 대해서 이해한다. 어떻게 전기장 만드는가? 전하의 역할이 두 개였죠. 주위에 전기장을 만든다. 그리고 전기장에서 전기력 받는다. 그래서 전기현상 이해하려면 먼저 전하가 주위에 만드는 전기장을 어떤 전기장을 만드는지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압니까? 그거 쿨롱 법칙에 의해서 전기장을 만들죠. 그래서 이게 바로 쿨롱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전기장이 있는 곳에 전하를 가져오면 그 전하가 전기력 받죠. 그 전하 갖고 왔을 때 주위에 전기장 만드는 거하고 이 전하가 받는 전기력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전기장 때문에 자기 영향받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장이 미리 있으면 그때 전하 갖고 왔을 때 받는 그 전기력은 어떻게 되냐? 너무 쉬웠습니다. 물리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쉽게 구합니다. 전기장이 있는데 전하를 갖고 오면, 전기장이 2인 곳에 전하 Q를 갖고 오면 전하는 어떠냐? 전기력은 어떠냐? 2인 곳에 Q 갖고 오면 그냥 곱하면 되죠. 이게 바로 전기력입니다. 이렇게 구한 전기력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쿨롱 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있는데 전하 갖고 오면 그냥 Q 곱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실은 전에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우리 뭐도 할 수 있냐면 전기장의 단위를 어떻게 구할지 하는 것도 우리 금방 알죠. 그래서 저 전하의 차원은, 전기장의 차원은 전기력의 차원을 전하의 차원으로 나눈 것과 같으니까 여기에 단위는, 전기장의 단위는 뉴턴 퍼 쿨롱,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현상을 이해했다라고 말하면 우리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첫 번째, 자기장은 무엇이 만든다고 그랬어요? 움직이는 전하 또는 전류가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류, 움직이는 전하가 주위에 자기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하는 걸 이해한다고 그랬죠. 자, 이건 무슨 법칙에서 만듭니까? 우리 잘 알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전하, 전류 분포는 여기 전류 밀도로 이제 설명할 수가, 기술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쿨롱 법칙하고 똑같았어요. 뭐만 달랐습니까? 전하 밀도에 대해서 전류 밀도가 벡터니까 여기다 벡터고만 했죠. 이것을 우리 비오사바르 법칙이다라고 했는데, 이것과 또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미리 자기장이 있으면 거기에 움직이는 전하가 가져다 놓는다든가 또는 전류가 흐른다든가 하면 어떤 자기력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에 자기장이 있는데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여기 자기장이 있는데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의 길이, 일정한 전류가 길이 L인 그런 직선도선에 흐른다면 그냥 IL 곱하기 B인데, IL도 벡터고 B도 벡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벡터 곱해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자기력입니다. 또는 점전하면, 점전하가 속도 V로 움직이면 이걸 다 곱해주면 돼요. 전하 Q 곱하고 속도 V하고 그 다음에 자기장 B 곱하는데, 속도 V도 벡터고 자기장도 벡터니까 어떻게 곱해주면 됩니까? 벡터 곱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자기력이고, 바로 이렇게 구한 자기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렌츠 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로렌츠도 사람 이름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로렌츠 몇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장에 놓인 전하가 받는 힘을 쿨롱 힘, 자기장에 놓인 움직이는 전하가 받는 힘을 로렌츠 힘이다 라고 하고, 이 식으로부터 우리 자기장의 단위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장의 단위, 자기장의 차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장의 차원은 힘의 차원을 큐브의 차원으로 나눈 것과 같죠. 그래서 힘 나누기 뭡니까? QV니까 V는 미터 퍼 세크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됩니다. 이거 좀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T 이렇게 표시하고, 이게 T가 다른 T하고 혼동될 염려가 있지만 아무튼 자기장의 단위로는 SI 단위의 단위로 테슬라를 T로 표시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로렌츠 힘이라고 하는 명칭을 어디다 쓰냐면 이런 경우도 씁니다. 여기에 전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전기장이 있고 또 자기장도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지금 전기장과 자기장이 같이 있는 곳이죠.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같이 있는 곳에서 전하가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이 전하는 전기력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전기력 받아요.
그래서 움직이건 안 움직이건 전기장에 놓여 있으면 전기력 받죠. 자기력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자기력 받아요. 그래서 전기력은 어떤 전기력 받느냐? QE로 주어지는 전기력 받죠. 자기력은 어떤 자기력 받느냐? QVB로 주어지죠. 그래서 두 개를 합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합한 힘을 전자기력이라고 한다면 두 개 합해서 QE 더하기 V 크로스 B 이렇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요것을 쿨롱 힘까지 합한 거, 전기장에 의한 힘까지 합한 것을 로렌츠 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렌츠 힘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받는 힘을 로렌츠 힘이라고 하고, 여기에 전기현상의 힘을 쿨롱 힘이라고 하면 자기현상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로렌츠 힘이라고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똑같은 전하가 이것처럼 전기력과 자기력을 받으니까 이때 전기력의 크기와 자기력의 크기는 얼마나 차이가 날지 뭐 이런 거 어떻게 될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보겠어요. 여기 전하가 두 개가 있는데 한 전하가 저기서 R이라는 곳에서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하 Q가. 그 다음에 다른 전하는 Q'이라는 전하는 R'이라는 곳에서 V'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랬을 때 Q'이 받는 전자기력. 자, 요건 사실 뭐가 같으냐면 Q가 받는 전자기력과 같습니다. 이건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래서 하나만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Q'이 받는 전자기력을 구하면 먼저 전기력 구하고 자기력 한번 구해보겠어요. 그거 구하기 위해서는 전기력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먼저 Q가 R'에 만드는 전기장 해야 되겠죠. 이 쿨롱 법칙에서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Q가 R'에 만드는 건 원래 R에 있었으니까 R에 있고 R'에 만들죠. 그러면 전기장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받는 전기력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 QE'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QE' 하니까 여기다가 Q'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기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력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똑같은 저 Q가 Q'에 주는 자기력은 어떻게 되냐? 저기에 만드는 자기장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장을 먼저 구하면, 네, 자기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QV하고 크로스 했죠. 그 다음에 자기력, 로렌츠 힘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기다가 Q'V' 맞서 B'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네, 여기에 삼중 벡터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방향은 따지지 말고. 네, 그러면 먼저 크기만 보면 전기력의 크기는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Q'이 받는 전기력은 자 이렇게 됐는데 요거 단위 벡터죠. 그래서 크기는 뭐가 될 거냐면 네, 그다음에 자기력은 이렇게 되죠. 자, 이건 좀 복잡하지만 네, 방향이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방향에 따라서 세기가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가장 큰 자기력은 어떻게 될 때? 요 놈과 요 놈이 90도일 때, 또 요 전체와 요 놈이 90도일 때 그렇게 되죠. 그때는 최대가 되겠어요. 그러면 Q'이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요거 1이니까 그 앞에 있는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기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벡터는 빼고 뭐만 다 하면 돼요? 네, 스칼라만 다 하면 뭐가 되냐면 여기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은 4파 분의 뮤제로로 바뀌고 Q'에다가 뭐만 더 곱해주면 되냐면 V'V만 더 곱해주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힘의 B, 다시 말하면 최대 자기력과 전기력의 크기 사이의 B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요거를 구합니다. B를 구하겠어요. 그래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자기력을 전기력으로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누니까 나머지 다 상쇄되고 뭐만 남았어요? 입실론 제로 뮤 제로 V' 이것만 남았죠. 근데 우리 입실론 제로 뮤 제로가 무엇과 같다는 거 압니까? C제곱분의 1과 같다는 거 알죠. 그래서 C제곱분의 V'V인데 우리가 흔히 보통 보는 속도는 어떻습니까? 광속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력의 최대 자기력이 전기력보다 엄청 작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예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나 되는지 실제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어떤 예제냐면 우리 지구상에 우리 공중에 보면 저 구름이 있는데 뭐도 있냐면 거기에 전기장도 있습니다. 또 지자기에 의해서 자기장도 생깁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네, 저렇게 된다고 하고 자기장이 이렇게 된다고 하겠어요. 여기에 단위 벡터를 표시했는데 단위 벡터는 X햇은 동쪽, Y햇은 북쪽, Z햇은
위쪽 이렇게 가리킨다고 하고 저렇게 자기장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전기력, 자기력, 중력을 한번 구해 보겠어요. 그러면 전기력 구할 때는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전기장은 주어졌는데 전하 알아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질소이온이 움직일 때 작용하는 전기력 하면 질소이온은 거기에 뭐가 하나 빠져 있는 거냐면 전자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전하가 얼마가 되냐면 전자 하나의 전하와 같게 돼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렇게 되니까 전기력 구하기는 쉽겠죠. 전기력은 여기다 그냥 2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곱해요. 그리고 우리 SI 단위계로 다 쓸 것 같으면 여기다가 뉴턴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방향은 Z방향이니까 크기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다 곱하면 여기 Z방향 크기는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구하면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뉴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력 구해보겠어요. 자기력은 어떻게 했냐? 우리 Q도 알고 V도 알고 B도 아니까 그냥 곱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곱하는 표시가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요거만 두 벡터의 벡터곱 표시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곱하는 표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벡터곱을 해주는데 여기 X하고 여기에 뭐요? Y하고 벡터 곱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Z가 되죠. 그 다음에 X하고 여기 Z하고 하면 뭐가 됩니까? 요거 마이너스 Y가 되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크기를 구할 때는 자 요게 벡터인데 우리 다행히 요 벡터의 크기를 계산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저 벡터의 크기를 계산했더니 딱 1이 됐습니다. 자 1이 됐으니까 전체적인 크기는 저 앞에 있는 것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력의 크기는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 뉴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겠습니다. 이제 중력을 구해야 되겠어요. 중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질량 구해야 되는데 질소의 원자량이 뭐냐면 14입니다. 14. 그러면 질량 구할 때는 어떻게 되냐? 뭘 곱하면 질량 단위를 곱합니다. 원자 질량 단위는 뭐냐면 원자량이 1일 때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얼마냐면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질소이온의 질량은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질소이온에는 질소 원자 2개가 있죠. 그래서 2개 곱하기 14 곱하기 저기 원자 질량 단위를 곱한 거 이거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 곱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다 뭘 곱합니까? 힘을 곱하려면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4.6 곱하기 10의 25승 뉴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전기력은 10의 마이너스 17승, 자기력은 10의 마이너스 20승, 그 다음에 중력은 10의 마이너스 25승인데 여기 17승, 20승, 마이너스 25승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력이 제일 크고 이게 그것의 1000분의 1 정도고 그것에 또 이건 뭐가 됩니까? 10만 분의 1 정도고 중력이 가장 작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여기에 전기장에 놓인 전하가 받는 전기력.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F하고 Q하고 E 곱하면 되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쿨롱입니다. 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장에 놓인 움직이는 전하가 받는 자기력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다 곱하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어때요? 요 속도도 벡터고 자기장도 벡터니까 벡터 곱하면 되는데 이걸 로렌츠입니다. 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전기력과 자기력을 비교할 것 같으면 둘 사이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둘 사이의 크기는 자기력에 비해서 전기력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었습니다.